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소니 알파 6400 개봉해보고 그 다음에 왜 유튜브 카메라로서 적합한지, 왜 유튜버로서 A6400을 구입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드디어 제가 주문한 알파 6400이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작은 박스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저는 호주에 살고 있고 카메라 프로라는 곳에서 구입했습니다. 만약 링크 원하시면 아래쪽에서 링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니 공홈에서 구입하지 않고 카메라 프로에서 구입한 이유는 카메라 프로가 100불 싸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프로에서 구입했다는 거. 박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스부터 살펴보면 소니 알파 6400이라고 적혀 있고 여러가지 기능들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도 적혀져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한번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설명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부터 보면은 전원은 미국 전원이 들어있네요. 미국 전원. 호주 전원도 따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전원 따로 들어있고, 유럽 전원 같은데 유럽 전원도 따로 여러 개가 들어있네요. 전원이 다. 그 다음에 제공하고 있는 스트랩, 그리고 어댑터가 들어있고, 어댑터 굉장히 작네요. 어댑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 들어있습니다. 배터리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 그 다음에 뷰파인더에 장착하는 것이 들어있고, 마지막으로는 하얀 부직포에 쌓여져 있는 카메라 바디겠죠. 카메라 바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A6400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봤고 열어봤는데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카메라는 캐논 5D 마크 3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엄청나게 크죠. 근데 제가 방출한 이유는 오토포커스 때문에 방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찍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저 아이폰 X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 찍을 때 볼 수 없는, 저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뻘짓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플레임 밖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포커스도 맞춰지지가 않아서 다시 촬영해야 되는, 제 초창기 영상을 보시면 초점이 나가 있는 장면들도 많아요. 그래서 방출을 하게 됐고, 방출을 하고 한 달 이상을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아이폰으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딱 마침 유튜버로서 딱 맞는 그런 카메라가 나온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 장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뒷면의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었죠. 6500 같은 경우도 이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라가서 본인 자신을 보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에 부분 올라간 부분이 좀 웃기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여기 메뉴들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쭉 잡아 빼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인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임이 나가서 촬영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유튜버 같은 분들은 본인 촬영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식으로 본인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본인 자신을 보지 않으면은 플레임 밖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안 맞춰져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을 보면서 촬영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 기존에 나와 있는 알파 6500이라든지 최상위 기종인 알파 9, 알파 7 마크 3 같은 경우에도 이런 플립 업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스크린을 사서 달아야 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정말 아주 유튜버로서 만족하는 그런 기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향상된 오토포커스 기능입니다. 오토포커스 기능인데 마찬가지로 혼자 촬영을 하게 되면은 조작을 하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토포커스를 아주 자동으로 맞춰준다면은 가까이 갔을 때, 멀리 왔을 때 초점이 자동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커스가 나가서 다시 촬영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얼굴 추적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눈,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렇게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더 정교한 그런 AF 기능이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AF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6500 또는 기존의 6500 등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그 움직이는 동영상을 따라서 추적하는 기능도 있고, 따라서 움직이는 그 피사체를 터치만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로서 또 반가운 점이 하나 있죠. 반가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6400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6500이라든지 6000이라든지 알파 6000이라든지 등은 4K 촬영을 할 때 타임 리밋이 있었어요. 시간 제한이 있었어요. 30분 촬영을 하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기능이 불편함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 메모리가 지원을 한다면 30분 이상도 충분히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동영상을 보면은 1시간 20분 정도 촬영했을 때 배터리가 10% 정도 남는다고 하니까 배터리를 갈지 않아도 1시간 이상은 충분히 촬영할 수 있다는 거, 그 점도 아주 반가운 점입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알파 6400 같은 경우에는 4K로 촬영할 때 발열 나는 현상을 완벽하게 잡아줬다는 겁니다. 이전의 제품 같은 경우들은 알파 6500 같은 경우도 한 20분 정도 촬영하면은 꺼지거나 그런 현상은 아니지만 배터리가 너무 뜨거워졌다는 경고등이 뜨고는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테스트를 해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현상이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오랜 시간 제한 없이 촬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단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 저는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데 비디오 프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결을 하면,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플립업 스크린이 이렇게 가려지게 된다는 거죠. 가려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단점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주문했는데 아직 오진 않았는데, L 브래켓이라고 해서 이 옆쪽 부분을 익스텐드해서 마이크를 이쪽에 달아주지 않고 옆쪽에 마이크를 위에 부분이 아닌 옆쪽에 이런 식으로 달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L 브래켓이 있습니다. 그럼 L 브래켓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오면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 단점은 바로 이 제품은 알파 6400입니다. 기존에 나와있던 제품이 알파 6500이었죠. 근데 알파 6600, 알파 6700이 아니라 알파 6400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손떨림 방지 기능이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6500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옆에 고리가 그런데 흔들면 이 안에 오축 손떨림 방지 그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따각따각 소리가 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에 AF도 더 좋고 그 다음에 센서도 동일하고,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브이로그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영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짐벌을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반드시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렌즈를 구입하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6400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렌즈는 이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새 제품인데 아직 뜯어보지는 않았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 제품도 제가 구입한 소니 렌즈는 바로 18에서 105mm f4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여기 뒤에 보시면 OSS라고 적혀 있어요. OSS라고 적혀 있습니다. OSS라고 적혀 있으면 손떨림 방지 기능이 렌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렌즈를 사용하시면 물론 6500보다는 손떨림이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렌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A6400 소니 알파 6400의 장점, 왜 유튜버로서 이 제품이 아주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단점도 설명을 해드리고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 알파 6400을 구입하셨다면 무조건 구입하셔야 되는 그런 액세서리가 뭐가 있는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소니 알파 6400으로 처음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촬영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초점이 어떻게 맞춰질지 한번 보고 싶어서, 초점이 얼마나 빠른지, 오토포커스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고 싶어서 바깥에 그냥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날씨가 이상하네요. 날씨가 지금 비가 오려고 그래요. 보시면은 제 얼굴에 초점 맞춰져 있고 뒤에 배경 화면이 날아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뒤에 망고 나무가 있는데 망고로 한번 초점 잡으면 초점이 빠르게 잡히는 거 보실 수 있죠. 얼굴로 잡으면 얼굴로 다시 돌아오고, 망고 나무가 여기에도 망고가 있어요. 망고 보이시죠? 얼굴로 잡으면 또 얼굴로 초점이 돌아오고, 뒤에 망고 나무 잡으면 망고로 초점이 잡혀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냥 카메라 자체 내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